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신동성정입니다.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희 선생이 이제 한 말이고,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는데, 심통성정, 심하고 성하고 정하고 나오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 철학이 이제 어려운 게 일단 서양 철학의 그 논리학이랑 좀 이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과 학문이 돼도 정량적인 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근대에 오면서 발달했던, 뭐 고대에도 일부 이렇게 자연 과학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같은데,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 자연 철학이 이제 이기론이었기 때문에 이기, 주역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생경합니다. 우리가 이 한자 문명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통성정 요 네 글자를 한번 그래도 이해하기,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풀어서 해야 되냐면, 심통성정을 제가 바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교과서나 교양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다 뭐라고 합니까? 총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나오고 성이 나오고 정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미 불가와 도가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그 어떤 도전에 응전하면서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게 심성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심성론, 채용론, 이기론, 이제 불교적인 영향과 또 도가에서 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제가 얘기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더 복잡하죠. 아닙니다. 이거 다 듣고 나시면은 조금 이게 조금은 손에 잡힐 것처럼 좀 단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은 일단 심이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는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고 한 거지만, 성리학 주희부터 해서 이제 주희 앞쪽에도 이렇게 좀 몇 분 유명한 분들이 계시고요. 심이라 하면 불교 영향이 큽니다. 불교에서 심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일체유심조에도 들어가네, 그죠? 근데 일단 불교 영향이 이제 크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 정을 다 통솔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성과 정 이렇게 나뉘고 할까? 어렵습니다, 그죠? 불교의 채용론에 보면은 이 불성, 거기에도 이제 성을 쓰는데 성리학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한문입니다. 근데 요 마음에 체와 용이 있다고 해요. 체와 용. 그래서 체는 이 마음의 아주 고요한 그런 면이고, 용은 마음이 이제 어떤 밝은 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제 고수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냥 허투성이 나오실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심통성정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체와 용이 있고, 근데 이제 성리학에서도 성하고 정이 마치 체, 용과 엇비슷합니다. 왜 엇비슷하다고 하냐면 성과 정에는 이기론이 함께 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자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 신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앞쪽에 오는 체에 가까운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그게 붙지만은 우리가 이제 타고난 성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뒤에 오는 그 정은 조금은 더 이렇게 체용론에서 용 이렇게 쓰는 것처럼 뭔가 밖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 뭐 기능을 하는 것, 작용을 하는 것. 불교에서는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능 이런 걸로 보죠. 밝음 이런 걸로 보는데, 지혜. 근데 이제 막 그런 게 또 들어오고, 막 도가도 일찍부터 발달하고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주의 선생이 하다가, 성은 이기 중에서 이가 이제 어떤 이치, 이법 이런 그런 가장 원리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옥을 다듬는 뭐 이런 거에서 어원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가 있고,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2002 월드컵의 10기,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한기, 지금 제가 목주에 열 때문에 이 나시를 입은 상태거든요. 반바지에.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9월 달이고 새벽입니다. 근데 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뭐 이치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서구적으로 따지면 진료 비슷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기에 대해서도 도가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그냥 많이 기라고 하는 게 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완전 무냐, 아니면 완전 유냐, 아니면 그 중간 정도 되는 어떤 블럭 같은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막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신 분이 장제 선생이 태허와 객형, 기라고 하는 건 태허일 때는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남이 없다가 객형일 때 불쑥 드러난다. 이제 이런 지금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한 50년 전에는 객형으로 아직 안 드러났죠. 근데 갑자기 객형으로 드러났고 다시 태어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이고 정량적이지도 않고 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성리학이 목표로 했던 것은 아직은 근대 자연과학의 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어떤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아주 탐구였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다 이제 거느려 성하고 정을. 성은
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은. 그래서 성, 리, 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치,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물에는 이가 들어가 있고, 인간에게는 성, 태어나면서 붙어 있는 마음,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이예요, 이.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그럼 정은 뭐냐? 정은 이제 그게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니까는, 이를테면은 뭐 여기 고양이들이 가끔 무단횡단을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 차 올 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다면,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이게 이제 바로 정이에요, 정. 여기에서 늘 한 두 녀석이 늘 여기 무단횡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단과 사덕, 요걸 생각해 보면 성하고 정의 이제 그 차이가 좀 더 잘 드러날 거예요. 뭐냐? 사단은 지금 방금 말했던 거 있죠? 그런 마음,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야. 사단은 정입니다. 정. 지금 건너면 안 되는데 좀 이따 건너지. 근데 이제 그 사단은 정이고, 기가 당연히, 기하고 이는 사실은 그 붙어 있다. 떼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와 이는 다르다. 이런 말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열띤 논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의 그 도가, 유가, 뭐 불가까지 다 합해도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라고 하는 게 태허객형으로서, 태허객형으로서는 존재하지만은 이가 따로 떨어져 있구나, 이제 그러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주희 선생이 애매한 말 몇 마디를 해놨어요. 이와 기에 대해서. 이 자체만, 이렇게 기 없는 이 자체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중국 사상, 한자 문명권 사상 전반적으로는 이기론에서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표현에서는 뭔가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주희 선생의 강조점. 아마 이황 선생님도 그렇게 강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지, 이와 기가 불상자, 불상리, 이 두 개가 결국은 이제 어떤 강조점, 어떤 각도로 보느냐의 차이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은 그래서 이와 기가 합해 있어요. 이거 건너면 안 돼. 고양이, 이놈, 내로 건너지 마. 이거는 이와 기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현되는 어떤 마음에,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이치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단은 사덕의 단서, 실마리 일뿐. 그래서 사덕, 인이해지가 되겠죠. 그거 자체는 섞여 있건 안 섞여 있건, 저는 지금 섞여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는 문제고, 지금 제가 섞여 있다라고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제가 철학이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으로 교생을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철학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문제로 뭐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그죠? 그 정도 나는 분이셨는데 저하고 토론을 안 하시더라고. 넌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질문을 했더니 박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이제 밟으셨는 분이시. 거기가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토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은 이하고 기하고 이제 이 자체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탁 이렇게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제 옛날에 한번 실방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 10살 위고 또 막 박사님이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30살 밑에 학생들에게도 계급장 무조건 떼고 토론합니다. 그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토론을. 자, 그렇다면은 심통성정에서 정은 되는데 인이에즈 같은 것은 따로 이렇게 조금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의에즈는 이와 기와 섞여 있는 어떤 거라고 해도 하는 이런 마음의 이치 있죠. 그 이치의 극단까지 가는 이치 자체만을 지칭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성입니다. 성하고 정하고 이제 구별이 좀 되시나요? 지금 학생분들이면 저하고 한 30달 정도 차이가 나실 텐데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도 예의 지켜서 그 박사님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예의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만 지키시고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토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10대에도 독서량 많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하고 기하고 따로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10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교생 나갔을 땐 20대 후반이니까 그때쯤에는 이미 이하고 기하고 따로일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건 아니면은 뭐 따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건 그거랑 관계없이 심통성정 자체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모든 것은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 그리고 심 바로 성하고 정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하고 정이 되게 헷갈려요. 그죠? 이건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양 수준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전공자분들도 굉장히 거기에서 막 몇 년을 공부하시잖아요. 학위 따시고. 그 선생님이 바로 딱 그 부분 성리학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황 그 선생님이랑 이제 이 선생님이라든지, 이 선생님 말고도 이제 이황 선생님이랑 붙은 젊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황 선생님 쪽에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생각에서는 성하고 정이 좀 뚜렷하게 갈릴 필요가 있어요. 정은 이와 기가 다 들어가 있어. 이라고 하는 고귀한 어떤 이치랄까, 이런 것들과 그래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은 기질지성,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차이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기질지성에서는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구하고 싶은 그런 것뿐 아니라, 누구랑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제 뒤에 누가 있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은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이 통솔을 합니다. 그리고 성은 섞여 있건 섞여 있지 않건 간에 그 중에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히 지칭을 합니다. 이 기 중에서 기적인 거, 갑자기 막 술 한잔하고 막 객기를 부려,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고양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움찔해,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뺀단 말이야. 빼니까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 자체만 남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는 더 위쪽에 아주 그 리 자체인 겁니다. 성리학에서의 이 자체인 거고, 사덕 같은 거요. 그리고 단은 그 단서나 실마리가 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래서 이와 기가 섞여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선생이 조금 애매한 말을, 주의 선생도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황 선생도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는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존재하고 기능하고 이런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불가능하죠, 기가 없으면.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나눠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덕은 서양의 덕, 아레테 이런 것과 달리 서양에도 덕이 있죠. 동양에도 덕이 있고, 뭐 사주덕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교까지도 다 이어져 오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지는 이런 덕과 이제 동양의 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서양의 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변곡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주제 외의 얘기까지 좀 덧붙이고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함으로써,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함으로써 이제 덕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덕의 본질이죠. 성리학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덕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에서 특히 주자학, 여기에서 사실 양명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찍부터 이제 그래도 사람의 성정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냥 있다. 그리고 다만 기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모습을 못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 근데 그 사실 그 번역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인이랑 사랑이랑 통하고, 뭐 세상에 그 사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런 생각들, 고민들, 또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이 탐구들, 이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고 나서 괜히 첨언을 해가지고 심, 마음이 성과 정을, 성은 사단, 죄송합니다. 사덕, 그 다음 정은 사단, 이와 기가, 이와 기를 함께 이제 일컫는 말이다. 정리가 처음에 제 자신감만큼 안 돼서 죄송합니다.